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 구순 바라보시는 시아버지를 모시는 며느리입니다. 이 글은 제가 글솜씨가 좋지 못해 제 딸이 한번 검수하고 맞춤법 고치고 그러고 보내는 글입니다. 딸이 여기 글을 보낸다니 이런 곳은 다 욕이 태반이라고 말리는데 그러면서 스트레스 푸는 거겠죠. 남일이야 그렇게 정답 딱 나오고 팍 끊어버려 쉽게들 이야기하는 거죠. 내 심사 막힌 거 남 이야기 들으며 미주알 고주알 그 재미로 듣는 거 아닙니까? 인간관계가 생각처럼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랍니다. 좋게들 봐주세요. 저는 가난한 집에서 가난한 집으로 시집왔습니다. 원래는 둘째 며느리로 시집왔는데 큰집 시아주버님 돌아가시고 큰집하고는 10년 전에 소식 끊겼습니다. 남편은 배움은 짧아도 사람 참 순하고 다정합니다. 그거 하나 보고 결혼했지요. 시집오니 한 24 정도였는데 이 나이 되니 지금은 그나마 숨쉴만 합니다. 저도 안으로 밖으로 벌어다대고 그 와중에 아이들이 참 유순하게 공부 열심히 해서 학비 걱정은 안 했어요. 제 복이죠. 시집에는 남편보다 10살 어린 시누이가 있습니다. 제가 21에 시집왔을 때 시누이는 14살 여중생, 7살 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누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사고로 돌아가셔서 시누이를 제 동생처럼 제 딸처럼 키웠습니다. 공부 곧잘해서 점심 도시락 저녁 도시락 때 맞춰 제가 학교 가져다주며 키웠어요. 그땐 시누이 참 순하고 없는 집에서 기한 주고 발랄하니 정이 많이 갔어요. 언니 늘 따르고 집에 오면 제일 먼저 저부터 찾고요. 시누이 뒷바라지하며 저도 딸 하나 아들 하나 낳고 시아버지 모시며 몸 으스러져라 틈틈이 부업하며 벌고 열심히 살았어요. 시누이는 간호대학 들어갔어요. 아이들 학비보다 시누이 학비 되느라 등골 빠졌지만 그래도 이 집에 가방끈 긴 사람이 있으면 좋다 싶어 당시 생존하셨던 큰집 아주버님네하고 등록금 반반 부담해서 학비 됐어요. 대학병원 바로 취직해서는 출퇴근 피곤하다고 병원 근처에 방 얻어가지고 독립하더라고요. 애들도 커가는 시기라 고마웠죠. 힘든 일 하는 아가씨 몸 축날까 걱정스러워 반찬 열심히 싸날랐습니다. 시누이는 간호사 되고 통 집에 한 번은 안 들렀어요. 선배 간호사들이 그렇게 들이잡는다네요. 예전에야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요즘에는 간간히 말도 나오고 사회 문제도 되고 그런가 보더라고요. 뭐라도 해주면 덜 할 텐데 월급 받아 집세 내고 먹고 살기 바쁘다며 언젠가 저를 붙들고 웁디다. 그저 안쓰러워 제가 인형눈 붙이고 번 돈 모아놓은 통장 쥐어줬어요. 몇 푼 안 됐어요. 우리 애들 학자금이지만 또 모으면 되니까요. 그래 그 통장 들고 가더니 한 3년 정도 소식 끊겼습니다. 반찬 들고 가보니 이사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하도 바빠서 이사 간 이야기도 못했겠거니 혼자 좋게 생각하고 집에 터덜터덜 오는데 참 나야 그렇다 쳐도 지 오빠들이 학비까지 그리들고 뒤를 밀어줬는데 참 싸가지가 없더라고요. 어릴 적에 그렇게 살갑게 매달리던 신우. 그래 이젠 머리 굵어지면 그런 게지. 지 딴에 신경 쓸까봐 그랬겠거니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더니 저도 마음을 비워야지 했습니다. 가난해서 뒤 팍팍 밀어주지도 못하고 선배 간호사들 그 아픈 사람들 뒤치덕거리 하느라 온갖 더러운 걸 다 보고 하는 사람들끼리 오죽 날카롭겠어요? 어느 날 자기 결혼한다고 찾아왔습니다. 머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좋은 신우. 공무원 시험 공부해서 힘든 병원 일 때려치고 보건소 공무원으로 갔다네요. 거기에서 공중보건이로 온 예비 의사랑 눈 맞아서 결혼한다고요. 저랑 신랑이랑 어느 날 만나잡디다. 옷 한 푼씩 뽑아준다고. 그렇게나 차가운 신우가 웬일인가 했지요. 알고 보니 큰집 아주버니는 그나마 처가가 좀 있는 집안이라 어련히 알아서 잘 챙겨 입을까 싶은데 우리 집은 후줄근하게 올까봐 집단에 미리 손 쓴 겁디다. 신랑 쪽은 부모님이 미국에 영주권 얻어 살고 계신다니 결혼식은 거기서 할 거고 우리는 형제들 아버지에서 신랑하고 인사나 하라고. 원래 본성이 그런지 아니면 간호직업 가지면서 그리 변한 건지 찬바람이 쌩 부는데 요 큰집 형님한테 언제 봤다고 그리 하하호호 하는지 배신감이 들더군요. 지 도시락 한 번 싸준 적이 없는 큰올케가 지질이 궁상 볼 것도 없는 도시락 싸준 둘째 올케보다 좋아 보일 나이가 됐나 봅디다.
그날 집에 와서 제가 엉엉 우니 남편이 신우이 시집간다니 마음이 벅차서 우는 줄 알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알라고 내버려 뒀습니다. 신우이와 인연은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큰집 형님하고 잘 지냈는가 싶더니 큰아주버님 돌아가시고 그 집하고도 끊긴 것 같고 몇 년에 한 번 정도 먼 친척 통해서 이야기 듣는 게 다였지요. 신우이는 공무원 직급이 더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봤을 때 인턴하다가 보건소로 왔던 신랑은 병원 크게 차렸다가 말아먹었다고 풍문으로만 들었습니다. 저는 신우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게 속 편하고요. 우리 집은 가세가 점점 일어나 그래도 추레하지는 않게 살고 있습니다. 딸아들 결혼시키고 다들 재벌이하면서 저희에게 다달이 용돈도 붙여주고요. 요즘 세상이 그만하면 최고 효자 효녀죠. 신랑은 잠시도 안 쉬어요. 한 푼이라도 벌어 제 손에 쥐어줍니다. 만난 거 사 먹으라고요. 손재주 좋아 친구네가 가구 뭐 산다 하면 원목재단 딱 재서 주문하고 뚝딱뚝딱 사포질에 이것저것 칠해서 가져다주고 소공비 받아 챙깁니다. 이게 소문이 나서 별의별 거 만들어달라는 주문이 쏠쏠합니다. 집 옆구리에 목공소 만들어서 그렇게 소일합니다. 저는 몇 년 전 아버님이 초기 치매 진단 받으셔서 시아버지 신경 쓰느라 신우이 잊고 살았죠. 아버님 다 쓰러져가는 집 정리하고 집으로 모시고 제가 모시고 삽니다. 구순 바라보시는 양반 아직 치매 초기로 약만 드시면 멀쩡하셔요. 다 우리 집 복이죠. 관리 잘해서 그나마 나은 정신으로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그런데 근 30년 만에 신우이 전화가 왔어요. 친척 누구에게 들었다면서요. 언니, 아빠 치매야? 왜 의사 사이에 보건 고위공무원 딸 놔두고 집에서 그래? 연락을 했어야지. 나도 딸인데. 어머 아가씨, 이게 웬일이야? 아가씨 맞아요? 연락할 길이 있어야지. 아버지는 괜찮아. 잠깐씩 헛소리 하시고 기억 잠깐 잊으시고 그러는 거지 심하지 않아. 그래도 집안 식구들이 편안하지. 우리 애들도 자주 들러 돌보니까 괜찮아요. 그나저나 건강하지? 오빠 바꿔줄까요? 아가씨 오랜만에 통화라도 해요. 지난 서운한 감정은 시간이 지나 무뎌지고 이제 지도 나이가 드니 핏줄이 땡기나 보다 싶었죠. 아니야 됐어. 진작 알았으면 좀 좋아? 신랑 요양원 하나 차렸거든. 아빠 여기로 모셔. 뭐하러 고생해? 아가씨, 아버님 뵌지 얼마나 됐어요? 아버지 아직 정신 멀쩡하세요. 잠깐씩 치매기가 있는 거지. 아직은 집에서 모실만 해요. 우리 애들 다 알아보시는걸요? 와서 봐요. 아버지 얼굴도 뵐 겸. 다 언니 위해서 하는 말이잖아. 언니 고생 많았어. 이제 나한테 맡겨. 치매 그걸 언니가 어떻게 돌보고 간병해. 내가 딸인데 아빠 죽이게 하겠어? 1인씩 특별히 빼서 아빠 모실 테니까 걱정 말고 그냥 보내. 언니도 쉬어야지. 일생을 고생하고 이제 아빠 병수발이야? 아가씨 한번 오시라니까. 아버지 치매 초기야. 약만 시간 맞춰 드시는 단계야. 혹시 싶어 내가 모시는 거지. 거동 하나 불편하지 않아. 약 드시면 멀쩡해. 요즘 약 좋아. 알잖아. 나중에 부탁하거든. 그때나 해줘요. 이거 왜 이래? 나도 딸이야. 내가 있는데 뭘 그렇게 겁내. 부녀 사이를 뭘로 보는 거야? 내가 며느리보다 못할까봐? 웃겨. 여기 1인실 비워놓고 간병인 하나 딱 붙여놓을 거야. 나 믿고 맡겨. 여기 아빠 증상 따라 바로바로 약 나와. 걱정 말고 알았어? 의사 사이 두고 뭐 하는 거냐며 참 말 안 통하는 사람이라면 툭 끊어버려요. 전화기를 내려놓고 생각해보니 괘씸한 게 저 결혼하고 한 번은 얼굴을 들이밀거나 소식 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지 신랑의 요양원 차린 줄 내가 어떻게 알며 어디서 아버지 치매란 소리 듣고 전화 띠딕 한 것도 그렇고 애들 시집장가는 갔냐 묻지도 않고 뭐 나 생각하는 척 저 원무과장 운운에 요양원에서 지가 아버지를 모셔요? 아버지도 30년 동안 딸 얼굴 한번 못 봤다던데? 아버지 상태를 보러라도 오겠다 해야죠. 지가 사람이면. 딸내미 들렀길래 신우신랑이 차렸다던 땡땡 요양원 찾아봐라 했죠. 없대요. 땡땡 요양병원만 있대요. 그럴 리가 없는데?
딸과 저는 아버지 치매 초기 진단 받으시고부터 공부하거든요. 요양원도 막말로 가족이 같이 가서 간병하기 집보다 편한 시설 때문에 가는 거지. 우리 아버지는 아직 정정하신데 요양원은 필요가 없어요. 더구나 요양병원이라뇨? 어쩐지 바로바로 약 타낸다고 하더니. 딸은 자기 어릴 때 보고 기억 가물가물하지만 지 고모에 대한 기억이 저와 다르던지 이상하다고, 대뜸 무섭다고 난리고 할아버지 데려가서 수당 타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딸 말로는 어릴 때 공부 가르쳐준답시고 옆구리 꼬집고 문제풀이에서 틀린 개수대로 손바닥 맞는데 세로로 자세워서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지 고모가. 저 있을 때는 언니 요새를 부리면서 앵기다가 저 가면 눈치가 뜨고 밀치고 딸내미 잡들이했다고 하대요. 당시에는 생각도 못한 모습이지만 지금 들으면 그랬구나 하고 믿기기야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 딸인데 설마 그럴 리가요. 일단 안 보낸다 딱 자르기는 했지만 어쩌나 싶더라고요. 딸이 잠깐 하더니 신우가 원무과정으로 있다는 요양병원에 전화를 해봅디다. 옆에 바짝부터 저도 듣고 있었죠. 땡땡 요양병원이죠? 저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전화드렸는데요. 우리 할아버지가 치매신데 굉장히 활동적이세요. 병원 입원 가능해요? 에휴, 엄마가 혼자 너무 힘들어하셔요. 거기 약 잘 나와요? 네. 1인실 있어요? 좀 예민하신데. 그렇구나. 네, 그럴게요. 네. 예, 한번 들을게요. 엄마! 전화를 끊고는 딸이 소리를 빽 지르는데 저도 가슴이 내려앉아요. 거기서 하는 말이 땡땡 요양병원은 1인실은 없답니다. 4인실이 제일 작은 병실이고요. 1인 간병인은 비싸서 될 수도 없고 간병인 하나가 환자 몇 명 돌보는 시스템이고 군대처럼 몇 시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먹는데 자기들이 다 약물로 조절하니 걱정 말랍디다. 일단 믿고 맡겨주시고 딱 2주만 찾아오지 말랍니다. 그동안에 자기들이 딱 약 조절해서 찾으니 걱정 말라고 얌전하게 만든다고요. 여기저기 우리들도 마음의 준비한다고 치매 환자 가족들이 모이는 카페 가입해서 이 말 저 말 듣거든요. 요양병원은 정말 내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이혼 직전 아니면 모시지 말랍디다. 한 분은 딸인데 시댁 눈치 보이고 남편 눈치 보여서 좋다는 곳 소문해서 잘 알아보고 입원시켰는데 언제 갈아줬는지 똥기저귀에서 막 번져나와 시트 엉망인데 아직 갈아줄 시간 아니라고 간병인이 툴툴 댄답디다. 그걸 항의하면서 퇴원시키더니 퇴원도 안 시켜주더라고 했던 글을 봤어요. 우리가 병원비 130 정도 내면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 금액은 우리가 모르는 거고 환자에게 약 얼마 썼다 이걸로 자기들 알아서 국가에 청구해 내는 거니까요. 어르신들이 가족 붙잡고 이야기해도 치매 이러고 믿어주지도 않고요. 아버지처럼 정신 멀쩡하고 약물로 충분히 조절되는 치매 초기는 오히려 병 얻는답디다. 옆에서 중증 치매 환자들 저러는 거 보면 우울증 생기고 맨정신으로 못 본대요. 얼마나 가족분란 일어나고 죽이지 못해 치매 환자 모시는 곳이었으면 딸이 한숨 한 번 쉬니 저렇게 줄줄줄 아무렇지도 않게 묻지도 않은 말 데스크에서 저렇게 말할까 싶어요. 카페에 들어가 땡땡 요양병원 아냐. 여기 나 아는 사람이 한다는데 어쩌냐. 딸이 글 하나 올려놓고 내일 확인하자 이러고 있었죠. 일단 신랑 불러다 신우 이야기를 했는데 그년 아직 살아는 있었나 보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래도 동생이라고 우리 아들 결혼식에 청첩하려고 전화했었나 봐요. 이미 10몇 년 전이요. 그랬더니 계좌 부르라고 했다네요. 그 소리 듣는데 목 울 때가 울컥했다고. 내가 동냥질하려고 조카 결혼 소식 알리는 것 같냐 했더니 싸늘하게 그럼 뭐냐고 저 공부 가르친 거 이제 뜯어먹을 때구나 싶어 손 벌리는 거 아니냐며 지 새끼들 결혼할 때 연락할 생각도 없는데 오빠네는 그런 시시콜콜한 걸로 간만에 전화드리냐고. 정말 한 핏줄이라도 사람 속은 모르는 거고요. 그래 결혼식에 올 필요도 부조도 필요 없으니 아버지한테 전화나 가끔 하라고 하니 알아서 한다고 탁 끊어버리더라나요? 예, 한 번도 신우한테 전화 왔던 소리 들은 적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 아이들 입에나 하나라도 더 챙겨 넣을걸. 인두값은 못된 부모도 못 알아보는 년 뒷바라지를 했다고 가슴을 쳤습니다. 다음날 신우년이
나 아빠 모시러 갈 테니 아빠 짐이나 싸놔요. 전화하기에 난 아가씨 볼 일 없고 안 봤으면 좋겠다고 했죠. 아가씨 너무 무섭네. 너 신랑 차린 게 요양원? 요양병원이잖아. 아버지 모신다고 할 때부터 뭔가 이상해서 알아봤지. 어쩜 그렇게 못된 년이 됐어? 언제부터 그렇게 세상 혼자 잘나서 똑똑해서 부모 형제도 몰라보고 티 팍팍 나게 안 턴 짓거리 당당하게 모셔가네 마네야. 다른 것도 아니고 요양병원에 모셔가려고 그렇게 나대는 게 딸년이야? 거기에 1인실 없다며. 4인실이 제일 작은 거라며. 그런 거짓말에서 아버지 빼돌리고 뭔 짓 하려는 거야? 언니 참 무식하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나 거기서 거기야. 여기 의사가 있어서 약 처방까지 해. 그게 차이지. 그래서 더 좋고.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다니는 거야? 여기 간병인들이나 간호사애들 다 베테랑이야. 아니, 여기 원장네 아버지한테 걔네들이 해코지 하겠어? 왜 이래 정말. 병원비 내지 마. 그럼 그건 내가 부담할게. 내 아빠니까. 국가에서 나오잖아. 어차피 아버지한테 쓴 약 안 쓴 약 처방해줬다고 하고 국가에서 뜯어내겠지 뭐. 나도 들은 거 있어. 뉴스 보니까 요양병원 차려서 6년 동안 요양급여 보험금 318억 타먹다 걸렸다더라. 이미 니네 병원에 전화해서 확인했어. 니네가 안 그럴 위인이라는 게 확신이 안 드는데 어쩌겠어. 내 보기에 더하면 더했지 덜할 것 같지 않더구만. 돈에 횟가닥 돌아서 그러는 것 같거든. 지난 20년, 30년 동안 얼굴 한 번 안 보이던 년이 갑자기 달려드는데 너 같으면 의심 안 가겠냐고. 아 됐어 끊어. 이지랄하고 끊더라고요. 못된 년. 목소리만 들었는데 손이 발발 떨려서 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딸이 어제 올린 요양병원 글 댓글 확인해보라며 하더라고요. 보니 2년 신랑이 차렸다는 병원 알만합디다. 몇몇 분이 거기 홍보 보고 부모님 모셨다가 처음 안내받은 것하고 너무 다르고 모셔다 놓을 때는 그래도 자식 얼굴 알아보던 양반들이 면회가니 자식도 못 알아보고 기저귀 맡겨놓은 팬티형은 어디로 내팽개치고 여자 환자들은 아랫도리에 끈기저귀 채우고는 바지도 안 입히고 있더랍니다. 한 환자분은 그 기저귀 손으로 착 낚아채서 던졌는지 바닥에서 구르고 맨몸인 채로 있는데도 간병인한테 다시 잘 채워드리려 했더니 나중에 차례될 때 채운다며 저 사람 하나 특별 대우하냐며 악을 바락 쓰면서 귀찮다는 투로 지랄 치더랍니다. 8인실 환자를 간병인 하나가 하는데 병원 측에 말을 했더니 간병인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투정이냐며 니들이 모시기 싫어 안 맞는 노인네 떠맡아준 고마운 것도 모르냐며 한 소리더라고. 그 꼴을 보고 자기 부모 걱정돼서 바로 퇴원시켜달라 하니 안 된답니다. 일단 들어온 이상 국가에서 이 병원에 허용해준 실을 다 채우고 나가야 한다고 경찰 부르겠다고 악쓰더랍니다. 노인 학대죄로 올바른 치료를 못 받게 자식이 병원에서 치매 부모 빼서 내돌린다고요. 여기저기 이쪽 가족들 소식받은 자들에게 악명 높더라고요. 예, 이거 네 고모 알면 난리 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어차피 걸리지 않게 조심해서 요양병원 이름이니 중요한 정보는 정확히 안 쓰고 두루뭉실 쳐서 썼다고 안심하라고 하더라고요. 못됐다 해도 이 정도였나 치를 떨고 있는데 신우년한테 갑자기 나긋나긋하게 전화가 오대요. 언니, 내가 짚히는 게 있어서 묻는데 혹시 땡땡 치매 환자 가족 카페에 글 썼어? 썼어. 왜요? 혹시나 해서 신랑이 차렸다는 요양원이 어떤가 하고 알아나 보려고. 참 언니도 의심병은 가족들끼리 그러는 거 아니죠. 그냥 묻지 나한테. 아니 고모 말을 못 믿겠어서 묻는 건데 어디다 물어. 왜? 현주가 할아버지 요양원이고 요양병원이고 정보 좀 얻으려고 글 올린 거야. 현주 알지? 내 딸. 언니 우리 오해가 참 깊은 거 같네? 내 저녁 퇴근하고 집에 갈게. 모처럼 아빠 얼굴도 보고. 반갑지도 않은 게 집에 온다네요? 현주는 어머어머 나 짝 탐 두껍다며 소름 돋는다고 난리고 저녁이 되어 아버님 식사 챙겨드리고 있는데 신우인연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근 20년 만에 오는 건데 어디서 굴러먹던 박스에 귤하고 사과 반반 담아왔습니다. 지들이 먹다 남은 겐지. 언제 집 새로 올렸어? 아직 그 모양으로 사는 줄 알았더니 성공했네. 이거
하면서 내미는 박스 내려놓고 나 말거나 가만히 보고 있는데 식사하시던 아버지가 탐탁지 않은 목소리로 나 살아생전에 너 꼴 안 보고 싶은데 왜 왔냐? 혼자나 잘 살지. 하시자 뭐야? 아빠 괜찮다더니 심하네. 몇십 년 만에 보는 딸한테 저렇게 말하는 게 어딨어. 치매 초기 아니야 저거. 하는데 세상 순한 남편이 숟가락 던지면서 소리 지르더라고요. 너야말로 얼마나 못된 년이면 몇십 년 만에 만난 아버지한테 보자마자 치매란 소리가 술술 나와? 나도 네 얼굴 안 보고 살고 싶은데 왜 잔잔한 집에 전화를 해서 풍파를 일으키냐? 어? 얼마나 아버지면 오빠를 우습게 여기면 그래? 아니 전문가가 보기에 그렇다는데 일반인의 배움도 없는 가족 의견 대수야? 기껏 생각해서 고생할까봐 모시자는 건데 난리 법석들은. 됐고 병원으로 아버지 안 모셔도 되고 집에서 똥수발을 하고 말건 상관 안 할 테니까. 얘 현주 어딨어? 너 글 내려라. 영업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영업방해로 신고할 수 있었으면 바로 하셨겠죠. 저도 나름 알아보고 조심할 거 다 체크하고 쓴 글이에요. 댓글에 병원 이름 언급하면 제가 수정 요청해서 걸릴 것 같은 부분 정리하는데 뭘로 걸 건데요? 얘기 들어보니 어마어마하대요? 거기에 할아버지를 모시겠다고요? 요양원 요양병원 은근슬쩍 바꿔치기 해가면서 뭐가 캥기는 거라도 있어요? 이 못된 년 어디서 이렇게 되바라지게 컸지? 언니 오빠 대체 딸 자식 어떻게 키운 거요? 싸가지 없는 년 어디 고모한테 눈을 부라리면 바락바락 대들어? 어디라고만 안 했지. 다들 알고도 그렇게 댓글 단 거잖아 쌍년아. 내가 아버지 모시고 가면 생판 난민 환자들 대하는 거랑 다르지. 뭔 걱정이야 정말. 신우가 이렇게 이야기하자 신랑이 달려들어 귀싸대기를 후려쳐버리더라고요. 이 인간 같지도 않은 것이 어디다 대고 내 딸을 욕해? 너보다 훨씬 사람답게 잘 컸다 내 새끼. 지 엄마 할아버지 모시기 힘들다고 매일 집에 들려 들여다보는 애다. 구순아버지 가족품에서 빼내 요양병원에 내돌리는 년이 어느 주둥이로 주워 섬기는 거야? 딱이 맞은 신우년이 씩씩거리면서 신랑에게 달려들어 주먹질하는데 자기는 없는 집에서 성공하느라 인간성을 포기했고 이 거지 같은 구덩이에서 벗어나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다며 악을 쓰는데 그 거지 같은 구덩이에서 일해서 키워놓은 신우년이 저런 소리를 하니 기가 막히더군요. 일생을 지가 그렇게나 자부심갖는 의료계에 몸담았다는 것이 어찌나 경악스럽고 드센지 손톱 빼들고 달려들어 치고차고 하더니 신랑 팔을 잡더니 물더라고요. 짐승 같은 년이. 어찌나 세게 물어댔는지 차마 여자라 처음 따귀한테 때린 것 말고는 때리지 않고 밀쳐대기만 하던 남편이 아악 하고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남편 손을 미친 개처럼 무는 신우년에게 제가 달려들어 머리채를 끄집어 당기고 연애 배돼지를 발로 힘껏 냈다 쳐버렸습니다. 남편에게 들은 우리의 결혼 청첩 거절했다던 신우년. 어찌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 폭신하게 제 발에 파묻히더라고요.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이년아. 그래 아버지면 지난 몇십 년 1년에 2번 있는 그 명절 그날 전화 한 통도 안부도 묻지도 않던 년이 인터넷에 그 드럼 병원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 나오자마자 글 내리라며 이 집을 찾아와? 싹수 노란 년인 줄 알았으면 뒷바라지도 안 했을 거다 요년아. 네가 사람 같으면 요양원인 척하면서 요양병원이 네 병원에 모시기 전에 아버지 상태부터 살피겠지. 어따 대고 정정한 아버지 보자마자 대뜸 치매가 심하네 마냐냐 이년아? 그러자 제게 발로 채어 바닥에 널브러진 신우이에게 아버님이 신우년이 들고 온 박스 그 안에 든 귤과 사과를 신우년 머리 위에서 부어버리셨어요. 우르르르 신우년 대가리 위로 떨어져 바닥을 구르는 귤과 사과. 예상대로 지들 먹다 남은 거 가지고 왔는지 군데군데 썩거나 물러터진 게 대구르르 구르더라고요. 꺼져. 나는 이미 오래전에 내 딸녀는 죽었다 하고 살았다. 내 이제 90이다. 애미가 챙겨주는 약 먹고 나도 나름 관리하고 곱게 살다 갈 거다. 니년 덕 요만치도 안 받고 갈 테니 그리 알아라. 네 죽은 큰오빠 지금 나 모시는 현주애비 그리고 며느리 없었으면 니년은 이미 공장 공순이로 끝났을 인생이야. 감히 어디서 잘났다고 설쳐 은인도 몰라보고 날 요양병원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다고?
내가 왜 이쁜 내 자식 며느리 손자 손녀 두고 니네 병원 가서 애물단지 취급받냐 못된 년. 조카들 결혼식에 얼굴 비추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시건방 떨면서 거절하고 이애비 찾아가서 보려는데 바쁘다고 따돌리던 년이 이제 와 딸년 노릇에 고모 노릇이야? 못된 것. 이거 도로 싹 다 주워가라. 현주애미 힘들다. 씩씩거리면 폭행죄로 고소하니 많이, 업무방해로 고소하니 많이 하고 악을 바락바락 쓰는 신우년을 거실 입구에다 두고 우리 식구들은 그대로 다시 식탁에 둘러앉아 먹던 밥 마저 먹었습니다. 참 희한하게 우리 집엔 저런 인간이 없는데 어디서 생겨난 돌연변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신우년 때문에 더더욱 건강관리하시고 그 연세에도 아주 정정하시고 또렷하십니다. 요양병 모시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나보다 잘 간호하겠지 하는 마음이시라면 잘 알아보시라는 말이지요. 저는 지금도 요양병원 기사 나면 그 집인가 하고 유심히 봅니다. 언제 뉴스에 나도 날 곳이라서요. 안 그래도 안 된 노인네들 그리고 그 가족들 이리저리 등쳐먹는 자들 죽어 어느 지옥 구덩이로 빠질지 기대되네요. 들어주신 분들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결혼 3년차 새댁입니다. 저는 딸 하나 아들 하나인 집으로 시집을 갔고요. 저희 남편은 큰아들로 전형적인 K 장남입니다. 본인 집안을 끔찍히 여기고 또 본인 집안일이라면 저는 이순이어서 연애 기간에 이런 부분으로 서운함을 표현하고 또 많이 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정다감한 면도 있고 세심하면서 꼼꼼한 면이 저에게는 없기에 끌려서 결혼에 꼴인 하였습니다. 시누이는 타지방에 살고 있고 현재 저희가 사는 지역에 시부모님이 함께 살고 계셔서 아무래도 저희 부부가 더 시부모님을 챙기는 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더 챙기는 것은 거리상 가까운 부분도 있지만 시누이가 K장남을 믿고 철없이 하나도 신경 쓰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뭐 마음에 딱히 들지는 않았지만 저에게 피해가 오는 상황이 없었기에 별 신경 쓰지 않고 시누이와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님이 힘들게 하시거나 또 시아버지가 힘들게 하는 면은 딱히 없었습니다. 1년 중 한 번 빼고는 말입니다. 바로 김장철입니다. 지금은 그날의 두 번째 김장철을 맞이하여서 많이 맞추어간 상태, 즉 굿바의 상태이지만 정말 많은 삐그덕거림과 함께 트러블 그리고 엄청난 저만의 김장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저희 시댁은 김장에는 진짜 진심이 가족입니다. 사실 요즘은 김장을 많이 안 하는 가족들이 많고 사 먹고 또 절인 배추를 사서 간단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 시댁은 그런 시댁이 아닙니다. 사돈의 팔촌까지 다 모여서 또는 사돈의 팔촌거까지 김장을 다 하는 케이스의 집안입니다. 사실 처음 결혼 후 첫 김장 때는 실감이 안 났는데 첫 김장을 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이 집안은 진짜 김치에 진심인 집안이구나. 어느 정도 김장이 진심인지 말씀드리면 절인 배추를 사지 않는 것은 둘째치고 배추를 뽑아서 김장합니다. 이 말은 즉 배추를 심어놓은 곳에 가서 직접 배추를 뽑아 트럭에 싣고 또 그 배추를 집으로 옮겨서 배추를 손질하고 또 그 배추를 절인 후에 각종 양념을 준비하고 버무리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런데 그 배추의 포기가 300포기가 넘습니다. 300포기를 땅에서 직접 뽑는데 정말 삶의 체험 노동 현장에 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무일푼 노동 현장, 요즘 현대사회에서도 배추를 뽑아서 김장을 하는 곳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300포기는 진짜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무슨 식당 하는 줄 알겠습니다. 정말 이 김장철만 아니면 저는 싸울 일도 불만이 있지도 않는데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김장철만 다가오면 신랑과 다툼도 많아지고 김장을 안 할 핑계를 찾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김장철에는 직장을 다녀도 연차까지 내서 꼭 참석해야 하고 1년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끝나지도 않는 이 김장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더욱이 더 화가 나는 것은 시누이는 내려와서 김장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가 가져가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김치를 가져간다는 것 또한 너무 꼴보기 싫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편이 또 많이 생각해주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만 김장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자기야, 우리 집 김장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거 아는데 1년에 진짜 딱 한 번이니까 좀 이해 좀 해주라. 결혼 1년차인 김장인데 2년차, 3년차, 4년차가 되어가면서 점점 시간이 흐르면 김장 포기수도 줄어들고 절임 배추도 사고 하실 거야. 조금만 참아줘. 내가 열심히 도울게. 김장을 하기 위한 플랜이 정말 꼼꼼하게 정해졌습니다. 일주일간의 김장 기간인데 배추를 뽑고 트럭으로 이동하고 집에서 다듬고 절이고 절인 배추를 뒤집고 양념 준비하고 김치에 바르고 생각만 해도 몸살이 날 것 같은 상황. 배추를 뽑으러 갈 때는 저희 남편과 시아버지가 출동하셨습니다. 아, 시어머니도 함께 갔습니다. 배추 뽑고 돌아온 몰골을 보았을 때 시아버지만 제일 멀쩡하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녹초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왜 이렇게 말끔하세요? 나는 뭐 원래 생긴 게 말끔하지.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아버님, 저희 남편이랑 어머님은 엄청 일을 고되게 하신 것 같은데 아버님은 안 하신 것 같아 보여서요. 내가 일을 왜 안 하냐? 나는 김장을 위해 총 감독 관리하러 갔지. 시아버지가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이면서 꽉 막힌 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김장 경험을 통해 서서히 알게 되었습니다. 얘야, 말을 말아라. 네 시아버지 김장이 엄청 예민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그 순서를 엄청 챙기느라 일도 거들떠도 안 본다. 평생 일도 안 하고 살아온 사람이고 한데 무슨 말을 하냐. 괜히 미운 털 박히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시어머니와 남편만이라고 시아버지는 뒷짐 상태로 총괄만 한다고 하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화가 나고 못마땅했습니다. 꼰대 같은 모습과 가부장적인 모습이 싫은 것도 있었지만 저희 집 가족, 즉 저희 친아빠와의 모습과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서로 다른 가정끼리 만나서 또 다른 가족을 형성해 가기에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또 이해가지 않는 상황이 있다고 하는데 달라도 너무 다른 아빠의 모습에 충격적이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지휘만 하는 모습이 숨막혀 왔습니다. 이제 배추포기 뽑기만 했는데 그리고 결혼하고 첫 김장인데 앞으로 어떻게 참아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뽑은 배추 300포기를 15층에 위치한 시댁의 아파트 집에 다 올리고 절임을 위해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추가 아주 싱싱하게 농사가 잘 되었어. 우리 멀리 사는 딸내미한테도 보내야 하니까 꼼꼼히 배추 상태 안 좋은 것들은 뜯어내고 또 그것은 모아두었다가 시래기 해먹으면 되니까 잘 살펴봐. 시아버지가 잔소리 같은 호령을 하며 시어머니와 남편은 듣지도 않는 것 같았지만 또 불만을 표하면서 대꾸도 하지도 않고 그 말에 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후 첫 김장이니까 많이 참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김장 절차를 도우며 정말 시어머니와 남편 저 이렇게 셋만 하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앉아서 저희 셋이 하는 김장을 강 건너 불구경하고 계셨습니다. 멀리 사는 시누이처럼 말입니다. 새언니, 김장하는 거 어땠어요? 정말 행운인 줄 알아야 해요. 우리 집 김치가 진짜 맛있어서 언니 김장하고 나면 계속 김장하고 싶고 김치 담그는 방법을 전수받고 싶을 텐데 언니는 지금 결혼 첫 김장부터 전수받는 거잖아요. 멀리서 고생했다는 말은커녕 오히려 이 김장이 너무나도 진심인 자기 집에 와서 김장을 하는 것을 행운으로 알아야 한다고 얄미운 소리를 하는 시누이를 정말 친동생이면 한 대 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제가 복도 많은가 봐요. 결혼하자마자 2달 만에 김장철이라서 어마어마한 양의 김장을 하고 있네요. 나중에 김치공장 차려도 되겠어요. 언니, 그거 좋은 생각인데요? 김치공장 하나 차려요. 왜 진짜 그 생각을 못했지? 철이 없는 건지 아니면 정말 눈치가 없는 척하는 백녀우인 건지 잔뜩 열만 더 받은 상태로 시누이와의 대화는 그렇게 종결이 되고 이 답답함과 화가 남편에게 그대로 화살로 갔습니다. 자기야, 진짜 자기네 집 아니 아버님이랑 아가씨는 진짜 너무하는 것 같아. 무슨 우리가 김치 만드는 공장의 직원도 아니고 아니 하다못해 직원한테 이렇게도 안 해. 그리고 무슨 진짜 가정집 김장이 아니야. 300포기가 웬 말이야? 365일 김치만 먹어?
이건 아닌 것 같아. 미안해 자기야 내가 얘가 철이 없어서 그런 거 뒤에서 따끔히 혼내볼게. 이번만 좀 참아보자. 내년에는 정말 좋아질 거야. 배추를 뽑고 절이고 양념 부칠 재료 손질까지 다 하고 정말 허리가 너무 아프고 병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마지막 김치에 양념을 묻힐 시간만을 남겨두고 여느 때와 같이 남편과 저 그리고 시어머니가 앉아서 양념 무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등장하더니 머리가 잘 묶였는지 또 위생 상태는 어떠한지를 점검하셨습니다. 우리 집 김치는 그리고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김치를 무치는 이 순간 위생이 정말 중요하고 심오하게 작업해야 할 것을 명심합시다. 우리 집 김치를 위하여. 저는 정말 시아버지가 김치에 미친 것 같았고 시아버지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김장이 300포기의 김장이 어떻게 끝난지도 모를 정도로 끝이 났고 전 병이 났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 준 김치는 쳐다도 보기 싫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김없이 또 다음 년 김장철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첫 김장 때 말했던 것을 기억하며 기대를 했습니다. 올해는 김장 포기수가 좀 줄어들겠지. 절인 배추를 사겠지. 아버님이 좀 어느 정도 포기하시는 부분이 있겠지. 시누이도 내려와서 한 손 돕겠지. 제가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사람이라면 요즘같이 편리한 현대사회에서 300포기 김장이 웬 말인지. 하지만 저의 기대는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니 작년 김장 때 우리 며느리가 새로 투입이 되었었는데도 나의 지휘를 통해서 정말 맛있게 김장이 되어서 주위 사람들도 우리 집 김치를 진짜 칭찬하고 해서 올해는 생채까지 대량 만들어서 주변에 좀 줘볼까 하는데 올해도 화이팅 해봅시다 우리 가족.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저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작년과 다를 것이 없고 더 상황은 최악으로 변했습니다. 다른 것 하나는 생채와 시누이가 김장을 도우러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몸만 그냥 내려온 거예요. 아빠, 작년 김치 맛있었는데 맛있게 먹을 때마다 오빠가 전화했던 게 생각나서 좀 힘들었어요. 무슨 전화? 네 오빠? 아니, 언니가 우리 집 김장이 힘들다고 했나 보죠. 그리고 내가 제일 김치 많이 가져가다 먹는다고 나보고 좀 내려와서 김치 담그라고 오빠가 눈치 주더라고요. 가만 보면 우리 오빠 참 애처가야. 야, 너 진짜 결혼하고도 애도 있으면서 아직 철이 안 들었냐? 엄마 고생하고 올케 언니 고생하는 거 안 보여? 아이고, 여동생 아낄 줄 알아야지. 우리 딸내미 시댁 가서 얼마나 고생하겠어. 그니까 친정 와서는 편히 공주님처럼 쉬어야지. 시아버지는 본인 딸을 소중히 여기면서 저 그리고 아내와 아들은 종처럼 부리셨습니다. 맘 같아서 두 번째 김장에 소금을 왕창 넣고 젓갈도 진짜 들이부으며 망치고 싶었습니다. 몇십 년을 이렇게 김장을 해온 어머님은 거의 포기 상태셨죠. 저 또한 어린이 가만히 계시는데 저번처럼 시아버지께 대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 김치통 하나를 들고 일어서다가 갑자기 악소리와 함께 주저앉으셨습니다. 허리를 다치신 것 같았어요. 못 일어나겠다고 하셔서 곧바로 병원으로 갔는데 디스크가 터져서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곧바로 응급수술에 들어갔고 시댁에서 아니 시아버지가 가장 중요시하는 김장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저는 잠시 중단이 아닌 이번 연도 김장은 포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어머님은 수술이 잘 끝나고 7개월 정도 재활치료까지 성실히 임해야 허리를 잘 보존할 수 있다더라는 말을 듣고 병원 입원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디스크가 터져서 수술에 긴 재활까지 받으신다 했지만 오직 이번 연도 김장에 대한 고민과 걱정을 계속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번 연도 김장은 아직 배추를 뽑기만 했고 절임은 시작도 안 했고 본인이 진두지휘만 했지 직접 해본 적이 없기에 포기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속으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저에게 전화를 해오셨어요. 얘야, 우리 김장 네 시엄마 없어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걱정 말고 이날 오거라. 네? 어머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해요? 아버님, 저는 김장은 해본 적도 없고 작년 여기서 한 게 다인데. 걱정 말라면서 정해진 날짜에 시댁으로 와서
김장을 시작하면 된다는 시아버지의 말을 듣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는 모르는 여성이 앉아있었고 시아버지는 아주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베트남 여성이 한 명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김장에 대한 설명을 엄청 열심히 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저에게 있어서 두 번째 김장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시아버지가 고용한 김장 인력 도우미였습니다. 이 정도면 시아버지가 정말 김치에 집착이 심하구나 싶었습니다. 순간 그런데 머릿속에 반짝하고 별이 하나 지나갔습니다. 시아버지에게 복수할 수 있는 반짝별 말입니다. 김치 집착을 내려놓게 할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제가 너무나도 답답한 이 고구마 상태를 좀 시원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말입니다. 저는 베트남 여성에게 오늘 잘 부탁한다면서 우리 함께 잘 해보자면서 잘 모를 때는 베테랑인 나를 따라 하면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한국말은 잘합니다. 잘 알아들어요. 자기야, 그래도 오늘 도와주러 오신 손님인데 수육을 맛있게 만들어야 할 것 같아. 가서 고기랑 좀 사와. 저는 남편에게 고기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고 베트남 여성과 함께 남편이 없는 시간에 김치를 버무릴 양념을 순식간에 만들었습니다. 베트남 여성이 볼 때는 제가 정말 김치 베테랑인 것처럼 보였겠지만 사실 이날 저는 시아버지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리고 김치에 대한 집착을 좀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망한 김치를 위한 레시피를 일일 고용 베트남 여성에게 주문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감시하러 올 때면 시어머니가 전수해준 방법들을 아주 천천히 설명하고 시아버지가 없어질 때면 또다시 저의 상상 속 레시피를 말하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 했습니다. 마침내 김치 속 재료, 양념은 다 완성이 되었고 시아버지가 김치 버무리기 전에 맛볼 양념은 따로 빼놓고 오케이 사인을 받고 김치 버무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신이 났습니다.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면서 이번 김장이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정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베트남 여성분도 열심히 저를 따라서 일을 하셨습니다. 김장을 다 끝내고 정리까지 하고 나서 시아버지는 베트남 여성에게도 우리 집 김장을 도울 수 있었던 건 정말 큰 행운이라면서 김장에 대한 자부심을 내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가 안 계신 인력 고용해서까지 진행한 김장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아버지의 전화가 남편에게 왔습니다. 아니, 우리 집 김장이 어떻게 된 건지 이상하다. 빨리 우리 집으로 와봐. 남편은 아버지가 엄청 화가 나셨고 울먹이면서 큰일이 나신 것처럼 호출을 했다라면서 저와 함께 갈 것을 요청했고 저 또한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며칠 전 베트남 여성과 저 그리고 남편과 함께 담은 김치를 보면서 울먹이면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너희 엄마가 없어서 그런 건지 무엇 때문인지 다 똑같이 진행한 김치인데 김치가 벌써 물이 나오고 왜 이렇게 맛이 짜고 쓴맛이 나고 맛이 없는지 모르겠다. 이게 무슨 일이냐. 나는 태어나서 이런 김치 맛을 본 적도 없고 구토가 나올 듯한 맛이다.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남편은 시아버지의 말을 듣고 김치를 맛보더니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이상하다, 이상해. 우리 집에서 담근 김치가 이렇게 되다니 이럴 수가 있는 거냐? 아버님, 이게 다 무슨 일이래요? 정말 이상하네요. 아버님은 김치 없으면 못 사시는 분인데 곧 점심도 다가오는데 어떡하죠? 제가 김치를 어디서 좀 구해올까요? 시아버지는 반쯤 영혼이 나간 사람처럼 멍한 상태이셨고 저는 이 틈을 타서 반찬 가게에서 김치를 사서 시아버지께 갔습니다. 이렇게 반쯤 김장에 대한 실망과 김치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 때가 기회다 싶었습니다. 시리에 빠진 시아버님께 좀 미안한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반찬 가게에서 사온 김치와 함께 간단한 반찬을 좀 하고 된장국을 끓여서 밥을 차려드렸습니다. 김치 사랑을 가진 시아버지는 반찬 가게에서 사온 김치를 맛보시더니 이건 무슨 맛인지 정말 맛있다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 김치는 어디서 난 거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아, 아버님, 이 김치 괜찮으세요? 이 김치 이하 반찬 가게에서 산 건데 저희가 김치를 직접 만드는 것보다 싸고 더 싱싱하고 아버님이 드시고 싶을 때마다 사러 갈 때 항상 있고 싱싱해요. 그래도 어떻게 김치를 사 먹냐? 아버님, 김장을 하면서 지금 어머님이
김치보다 더 소중한 어머님이 건강을 해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김장하는 시간을 가족끼리 행복하게 여행 가는 시간으로 쓰면서 김치는 더 전문적으로 잘하시는 전문가에게 사 먹어요. 시아버지는 정말 맛있는 김치를 처음 드셔보는 것처럼 밥 한 공기를 뚝딱 하셨고 몇십 년 동안 본인이 고수하며 만들어 온 김치, 김장만을 고집하고 한 가지의 맛, 김치만 맛보다가 다른 이가 만든, 즉 다른 집안이 만든 김치 맛을 보시고는 유레카를 외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제 계획대로 시아버지는 반찬가게 이모의 김치에 반한 듯 했습니다. 아빠, 왜 이번에 김치 도착이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랑 엄청 기다리고 있는데. 야, 김치 사 먹어라. 반찬가게 김치가 더 맛있고 정말 색다른 맛이다. 무슨 말이야, 아빠. 반찬가게 김치를 어떻게 먹어? 안 돼요, 안 돼. 아빠가 조금 사서 보내볼게. 우리 집 김치와는 색다른 맛이다. 색다른 맛이야. 그리고 네 엄마가 김치 때문에 허리도 다치고 엄마가 없으니까 이번 연도 김장도 망하고 앞으로 엄마 허리 건강도 챙겨야 하는데 우리가 변해야지. 시아버지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마인드가 바뀌셨습니다. 그날의 김장의 상황에서 제가 했던 행동은 아무에게도 말 못한 비밀로 남겨 있습니다. 그날 했던 김장의 맛이 시아버지를 변하게 만든 것인지 아니면 저의 은희님 반찬가게 이모의 김치 맛이 시아버지를 변하게 만든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저희 시댁은 저의 시댁 두 번째 김장 이후로 300포기 김장이 없어지고 반찬가게의 김치를 사랑하며 김장하는 시간을 가족과 행복하게 보내는 시간으로 보내면서 추억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매년 김장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여성, 남성,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서 김장과는 굿바이, 우리 가족과의 추억 쌓기는 컴온 하는 시간들을 만드시길 권해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